5번 책방 여기는 커스터드 특별한 도시락을 팝니다가 제목이죠. 제목 기네요. 이게 어떤 도시락이 팔고 있는지, 그 도시락의 의미가 뭐고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얘기해보세요. 일단 되게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서 막 비싸고 막 그런 재료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막 주먹밥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감자 샐러드가 들어간 도시락 뭐 이런 거. 근데 뭐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마크 할 만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마일이라든가 아니면 커스터드라는 게 커스터드 크림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달콤한 게 들어가나요? 달콤한 게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왜 커스터드 특별한 도시락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면 거기다 원래 푸딩집을 차리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 푸딩집을 차리려는 게 엄마였는데, 그 엄마가 네. 죽어가지고, 근데 심지어 딸한테 도시락을 싸줬어야 되는. 푸딩집을 차리려고 하는데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찰나는 시점에. 근데 이제 체험학습 날이어서 도시락을 딱 사줘야 되는데 그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꿈에 나와서 그냥 죽는다는 얘기를 너무 사소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꿈에 나와서 도시락 사달라고 얘기해가지고 아빠가 푸딩집 대신해서. 그래서 도시락집을. 커스터드라고 지었을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그 대를 이어서 커스터드를.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도시락을 사달라고 부탁을 한 거네요, 꿈에서. 그쵸. 그래서 아빠가 그런 도시락을 아이를 위해서 싸줘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어디서 일해요? 학생이에요? 어디서 이래요? 커스터드 특별한 도시락을 팝니다 해서 일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빠가 아프셔서 당분간. 가토겐이라는 작가가 썼는데 이거 일본 작가인가 봐요. 그죠? 네. 이게 한국 글하고 좀 달라요? 뭐 이거 무슨 편의점? 불편한 편의점 이런 거랑 좀 다르나요? 느낌이? 아니 비슷해요. 이것도 막 사례별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옴니버스 식으로 사례가 나와 있고, 그런 특별한 도시락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보통 되게 우울하거나 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간관계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정, 그 다음에 가족 사랑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도시락은 보통 언제 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특별한 날 의미가 되고 싶어서 싸죠. 도시락을 만드는 가정들이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나 뭐 딸이나 남편 아니면 아들이 도시락 보고 먹고 행복해 할 생각으로 그 겹겹이 여러 가지 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외주를 줘서 돈을 내고 받는 도시락이긴 하지만 이것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연자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사연 중에 가장 재미있던 사연하고 그 이유가 있다면? 이거는 원래 우정이가 제일 재밌다가 생각해보니까 되게 다음날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좀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애가 되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여기 실제 스토리죠? 네. 네. 아주 그냥 물어본 거예요.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근데 야채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편식을 되게 자주 하고, 옛날에 엄마가 이제 음식을 다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일일이. 그래서 그러니까 중학교가 되니까 이제 패스트푸드점을 가가지고 처음으로 햄버거를 그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맛있기도 맛있죠. 네, 맛있는데 용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 친구가 좀 머리가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대신 숙제를 해줄 테니까 대신 햄버거 값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햄버거 얻어먹고 글도 쓰고 이렇게 상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애가 어른이 되어서 그 도시락집에 갔는데 그 도시락집에서 튀긴 가라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라게 치킨이죠. 네, 그거를 먹었는데 맛있어서 계속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반찬을 보내주는데 그 신경도 안 쓰고 맨날 그 도시락만 먹는 거예요. 그래놓고 엄마가 맨날 문자로 편식하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괜한 이상한 말 하면서 도시락에 감자도 으깨서 들어갔는데 그것도 채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보내버려. 미니언즈가 초콜릿은 코코넛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먹는 초콜릿은 샐러드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얘기하면서 재밌네요. 맨날 외면을 해요, 자기 엄마를.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원래 아빠가 운영하는 거죠. 근데 아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제 딸로 교체가 된 거니까 그때 딸이
그래서 경품 하나를 줘요. 그래서 경품이 뭔데요? 이렇게 보면서 생수병이래요. 그래서 생수병 딱 주고 이제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러면서 딱 봉지를 줘요. 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열었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샐러드? 그럼요. 어머니께 드리는 어버이날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딴 걸 왜 줬나? 도시락집에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팽개를 쳐놓고 집에 막 있었는데 그 편지를 맨날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고 과거 회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군것질도 하고 근데 그걸 엄마가 다 알면서도 다 외면해 줬다는 거예요. 속이 아니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요리를 또 일일이 다 해주고 그랬는데 패스트푸드 먹는 맨날 그 아들의 등치를 보고 그러니까 딱 지나가면서 햄버거에 맛있게 먹고 있는 아들이 보였대요. 그래서 그 몸을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그 정도의 칼로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애가 사실은 이런 이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되게 그 경품 하나로 되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얘 나고 엄마랑 얘기도 좀 하는 근데 그 아들은 뭐 그렇게 패스트푸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맛있었을까요? 자극적인 맛이 자극적인 맛이 끌려서 엄마가 해주는 건 아무래도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엄마의 손맛이 없으신 건 아닐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있다 그랬어요. 똑같이 맛있는 음식인데 좀 약간 시판 음식처럼 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로 약간 스프 맛이 난다거나 뭐 이런 사람도 선생님 요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도. 그 몸에는 좋은데 먹기에는 좀 약간 불량식품 같은 거. 엄마 몰래 먹는 불량식품 같은데 알고 보니 정말 알차게 영양소가 있는 거.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되게 날라리인 줄 알았는데 얘기해 보니까 엄청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다거나 하면 더 끌리잖아요. 근데 엄청 우아하고 좀 지적으로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뭐 뚜껑 열어보면 썩은 깡통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의 의미는 내적인 게 더 충만할 때 더 반전의 의미가 있죠. 민서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알바 뛰어본 적 있어요? 알바 뛰면 법적으로 걸리잖아요. 그래도 뭐 알바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니라도 엄마 내가 심부름 할게 아니면 뭐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하나가 아무거나 맛있는 거 골라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제 옛날에 뭐 찹쌀떡 파이를 샀던 기억이 나요. 그거 하나를 샀나요? 그거 통으로 샀죠, 상자. 통으로 다 드셨나요? 그거 엄마가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또 왜 떡 같은 거 사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먹었잖아요. 그래도 떡의 쫄깃한 맛이 좋아요? 떡과 빵 중에 뭐가 더 좋죠? 떡이 더 좋아요. 이유는요? 쫄깃하잖아. 민서 몇 년생이죠? 12년생이죠. 12년생이에요. 12학번 아닌가요? 떡을 더 좋아하는 사람 별로 학부는 없는데. 아직 대학을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네요. 1, 2학번도 아니고 떡을 좋아하는 애는 별로 없는데. 그 쫄깃한 게 좀 맛있죠? 찰떡파이 그 떡이 들어가는 것도 애들이 안 먹거든요. 근데 민서 좀 쫄깃쫄깃한 거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런 쫄깃한 맛. 그러니까 순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네요. 근데 쫄깃하다는 말 하잖아요. 심장이 쫄깃하다. 들어봤어요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쫄린다 들어봤는데. 그게 되게 스릴러를 보면서 심장이 쫄깃하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뭘까 싶어요. 그러니까 쫀다? 그러니까 이게 쫄깃쫄깃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성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거 쫄깃하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벌크업 됐다가 작아지고 벌크업 됐다 작아지는 거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여서 왜 자꾸 심장이 쫄깃하다고 하고 가슴이 웅장해진다 막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막 쓰잖아요.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것도 뭐 갑바는 아닐 거고 그냥 마음이 되게 커진다는 그런 얘기겠죠. 선생님은 연애 편지를 쓰면서 꽤 돈을 많이 벌었어요. 포스트잇으로 연애 편지의 주인공이 되는 여자의 특징을 이렇게 나열하면은 내가 좀 디테일하게 적어와라. 거기다 이제 비유법을 많이 쓰고 내가 듣고 싶은 편지의 내용을 써서 한 3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사될 경우 15,000원 추가. 근데 이것들이 거짓말하다가 15,000원 추가 안 하려고. 그냥 공짜로 해주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많이 성사시켰어요. 재밌었어요. 연애 편지를 되게 이 책은 뭔가 되게 생각해볼 게 많기도 하고 되게 시 같은 책이랄까? 시 같은 책은 뭐죠? 짧은가요? 뭔가 간결한데 거기 속에 들어져 있는 말은 되게 잘 알 것 같고
공감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그 한 줄 딱 봤는데 그 한 줄 보는 순간 이 주제가 무엇인지를 딱 알았어요. 그 시의 묘미죠.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길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도 확신이 없을 때 길게 말하거든요. 좀 짧게 얘기하는데 온갖 그런 파노라마가 다 스쳐가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게 글을 쓰는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짧은데 다 느껴져요. 그 짧은 단어 안에서.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되게 설명하고 싶잖아요. 내 감정을. 근데 그게 시가 되게 아름다운 이유인 것 같아요. 시를 읽으면은 되게 암호 같은데 내가 이걸 잘 맞게 해석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꼭 퍼즐 마지막 조각을 딱 맞춘 그런 기분. 그래서 우주학자들이나 막 과학자들이 시를 되게 많이 쓴다고 하죠. 누군가가 내 암호를 발견해 줄 때 그 희열.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아는 얘기를 암호처럼 풀어내는 것도 짜릿하고 그 암호처럼 풀어냈는데 누군가는 읽어내는 것도 정말 짜릿하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영화를 하나 보는데 동주라는 영화를 봐요. 윤동주? 윤동주. 네. 네, 그 동주 얘기인데, 그러니까 윤동주가 사는 것이 이제 일제강점기잖아요. 1930년대. 네. 그러니까 그때여서 과거를 해상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서 별에는 밤도 나오고, 네. 뭐 자화상 나오고. 그 무슨 수? 아니 쉽게 쓰여진 시. 그게 아니고 그 윤동주 하면 딱 떠오르는 시가 뭐였죠? 서시? 서시. 수시라뇨. 잘못해요. 서시. 그러니까 서시 뭐 이렇게 되게 글을 하나씩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데 윤동주가 약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화에서 그 얘기를 하지만 뭔가 실제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자기는 시로 표현하고 싶다 이러면서 자기 아빠가 되게 반대했단 말이에요, 문학을. 그래서 제발 의사가 돼서 시를 쓰면 안 되냐. 네. 의사가 되고 나서 시를 써도 충분히 유명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학은 문학대로 정말 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믿고 시를 썼는데 이래서 이렇게 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시가 그러니까 오히려 의사가 되기보다 더 어렵지 않나. 어렵죠. 의사들보다 더 어렵죠. 시는 예술이고 의사는 기술이잖아요. 좀 다르죠. 민서는 문학이 뭐라고 생각해요? 뭐에 대한 학문이에요? 문이잖아요. 학문. 음악은 듣는 거죠. 네. 예술은 시각에 대한 학문이고요. 네. 그럼 문학은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문이라는 게? 둘 다 합쳐서 그런 거 아닐까? 뭔가 오감이 다 필요한? 글에 대한 학문이죠. 글이에요. 글을 맛보고 글을 보고 글을 듣고 그게 다 필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글은 시각이긴 하지만 시각으로 여러 걸 다 느낄 수 있죠. 맛도 느끼고 공감각도 느끼고 촉각도 느끼고. 그러니까 글에 대한 학문을 문학이라고 하는데 문학은 하나로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온갖 것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민서가 문학이라는 말을 한다면 뭐예요? 문학은? 온갖 수단이 다 필요한 뭐라 그래야 되죠? 예술? 온갖 학문? 수단이 필요한 하나의 예술? 온갖 수단이 필요한 예술. 그러니까 선생님은 문학은 선생님의 정의 사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전적이나 수능 사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의 문의에 대한 관찰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다 문의가 있잖아요. 뇌 세포도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 문의에 대한 관찰인 것 같아요. 그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이 많은 형용사로 묘사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민서는 주로 보는 게 스토리예요? 스토리하고 배경. 스토리하고 배경. 선생님은 주로 많이 보는 게 문장에서 쓰인 형용사거든요. 형용사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런 형용사를 쓰는구나. 되게 같은 형용사라도 순수하다와 순박하다는 되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우아하다와 뭐 수려하다 이런 말은 좀 다르잖아요. 이 정확한 뜻을 되게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속뜻 사전도 찾아보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언어를 가지고 노는 느낌?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민서도 되게 정확한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의미가 뭐였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죠. 예민하다 하고 섬세하다는 좀 다르죠. 어떤 거에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섬세하다. 섬세하다는 거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는 의미고 예민하다는 건 지가 기준에 남한테 막 지가 남의 기준에 자기 잣대를 들이댄다는 그런 의미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예민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뭐 남의 일에 예민한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다 이 표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듣기도 확실하게 좋고. 선을 긋더라고요. 예민하다랑 섬세한 점 섞어서 쓰지 말라고. 예민하다는 거는 자극에 반응을 잘하는 것 뿐이고 섬세하다는 거는 그냥 자극에 대한 건 얘기할 수 없는 거래요. 섬세하다는 거는. 그럼 예민한 게 더 나은 거예요? 민감한 게 나은 거예요? 민감하다는 게 더 긍정적인 능력이 많이 포함돼요. 얘는 민감도가 좋아. 얘는 되게 민감해서 잘 알아. 근데 예민하다는 거는 날카롭긴 하는데 부정적인 어감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게 너무 예민해서 짜증나. 근데 예민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누가 예민한지 네가 둔감한 걸 수도 있잖아요. 기준점이 뭔가요? 그죠? 여기는 커스터드 특별한 도시락을 팝니다는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줄로 요약하자면 어머니의 꿈, 아버지의 꿈, 그리고 자녀의 꿈. 모두가 이룬 커스터드? 네. 민서 이런 도시락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요. 그냥 먹고만 싶어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기쁨은 전혀 없나요? 예. 민서 엄마는 나중에 민서 학교 가면 민서 학교 근처에서 샌드위치 전문점을 하고 싶다고 하시긴데 민서 싫잖아요? 네. 왜죠? 창피한데요? 엄마랑 거 속이고 하면 되잖아요. 닮았겠죠. 안 닮았을걸요? 아니 닮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민서한테 그렇게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민서한테만 스포트라이트를 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하지 않겠어요? 맨날 그러면 그 가게 갈 때마다 얘가 제 딸이라면 그런 얘기는 안 하지 않겠어요? 그런 성격이라면. 할까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이제 딱 졸업장 딱 붙이고. 그럴 것 같아요. 민서는 특별한 도시락을 싸주고 싶은 사람은 없고요. 강아지. 강아지한테 도시락을 싸주고 싶다고요? 네, 도시락이 강아지용. 강아지용으로. 그렇군요. 왜요? 그냥, 사람 놔두고 왜 강아지한테요? 아니, 사람은 별 생각이 없고 그냥 강아지가 너무 주고 싶어요. 가여워요? gat혀있는 모습이? 뭐 가엾진 않은데 그냥 먹는 거 좋아하니까. 동병상련 같은 건가요? 상년 맞죠? 동병상련. 네. 그러니까 뭔가 안쓰러운 마음? 마음껏 먹지 못하는 아이한테 마음껏 먹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인가요? 예. 마음껏 먹지 못한다고 혹시 생각하나요? 제가요? 네. 제 자신이? 네. 아니? 그러진 않아요? 마음껏 먹는다고 생각해요? 네. 마음껏 먹으니까. 그렇군요. 이런 일본 작가가 쓴 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일본만의 그 특유의 뭔가 그 수채화? 그 특유의 약간 낭만이 있어요. 그래요? 민서의 낭만은 뭐죠? 딱 글을 봤을 때 오, 낭만 있다 이런 글이 몇 가지 있어요. 그냥 느낌이 좋다. 네. 낭만 있다. 네. 민서의 인생에 낭만은 아직 없어요? 선생님은 있어요? 내 인생에 낭만이요? 네. 내 딸이요. 내 딸이 낭만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첫사랑이 내 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낭만은 첫사랑은 자기 자신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서 첫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딸은 뭐 지내다 끝났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그 타인을 향한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나 자신은 타인이 아니잖아요. 낭만이라는 거는 평생을 바칠 만한 약간 이성적이지 않은 감정을 다 낭만이라고 하죠. 난 첫사랑이 났는데. 너요? 네. 너 16살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뭐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첫사랑이 될 수 있는데요. 아직 없나요? 그렇게 많이 드라마를 보고 웹툰을 보고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아니 뭐 딱히 최애가 있고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이런 스타일 참 좋다. 이런 거 없잖아? 없어요? 없는데요. 그거 좀 특이하네요. 왜 아니 없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다 생각하는데 뭐 최애가 뭐 아니면 자기애가 과잉은 아니고요?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윤동주가 되게 자뻑이 심하거든요. 윤동주 작가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되게 잘생겼어요. 잘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강한 애를 보고 약간 뭐라고 할까 본인에 대한 수치심도 되게 많고 본인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도 되게 높다는 게 되게 느껴져가지고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좀 크고 나서는 좀 그냥 이 사람은 좀 수치심만 느끼다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brush my teeth. 뭐 하세요? 아니 자뻑 노래 생각해서. 그 노래. 그래서
pretty bitch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때가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강점기. 강점. 일제 강점기였는데 그게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일본에서 도쿄에서. 일본 교수한테 배웠으니까 예. 수치심을 느낄 수 있죠. 친구들은 다 예. 죽어가고 그죠? 다음에는 이제 윤동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윤동주는 그러니까 되게 좋아했던 그거 선생님한테 그래서 애틋했던 시인이고 되게 동주 실망감을 줬던 시인이에요. 동주라는 게 있는데 넷플릭스 건데 재밌대요. 재밌어요. 보고 있어요. 어디서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지금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요? 왜죠? 그러니까 주제 시간에 그걸 읽고서 얘기하는 거야? 그 그거 보고? 토론하는 거예요. 주제가 뭐지? 아니 안 나왔어요. 주제가 아직 끝까지 안 봐서. 아 그렇군요. 네. 예. 평점은요? 5점 만점에 4점.